한국으로부터 14,500km 떨어진 아프리카에 60년도 더 전에 한국 마을이 생겼고 지금도 한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살고 계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시사멘터리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가장 뿌듯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무 조건 없이 한국을 도와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오셨지만 아직도 한국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께 작은 보답이라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핏 보면 한국의 예전 마을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가난해 보이지만 친근감이 드는 마을 풍경입니다. 이 마을은 머나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 예카라는 지역에 있는 한국 마을입니다. 그런데 한국 마을이지만 한국인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곳이 한국 마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사연은 1950년 한국전쟁과 함께 시작됩니다. 아프리카의 여느 나라처럼 유럽의 식민지로 고통받은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의 오랜 지배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셀레시에 황제는 굴하지 않고 저항운동을 계속하여 1941년 마침내 독립을 하고 권좌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셀레시에 황제는 어느 날 머나먼 극동의 작은 나라에서 침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탈리아의 침략을 받았을 당시 국제사회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셀라시에 황제는 부당하게 침략받는 나라가 있다면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며 한국 파병을 결정합니다. 황제 직속 친위군인 강류부대를 포함해 6,037명이 아프리카 유일의 유엔군으로 참전한 에티오피아군은 235번의 전투 동안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121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당했으나 포로는 한 명도 없을 만큼 용맹했습니다. 불의에 맞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황실의 명예를 걸고 목숨 걸고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라는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의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군은 그 용맹으로 명성이 높았는데 자신들의 식사까지 나눠 한국의 전쟁고아들을 돌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간 참전용사들에게 황제는 그 혁혁한 공을 치하하며 예카 지역의 땅을 하사했고 바로 그곳에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마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1974년 에티오피아에서는 황제를 몰아내고 군부가 정권을 잡은 후 공산화되면서 북한과 동맹을 맺고 참전용사들은 사회주의 체제에 총을 쏜 민족의 반역자라며 재산을 빼앗기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1991년 공산정권은 붕괴되었지만 참전용사들은 물론 가족과 자식들에게까지 가난이 대물림되었고 현재까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역시 대기근과 여러 이유로 2019년 1인당 GDP 953달러로 세계 186개국 중 161위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조차 최근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을 따른 후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급속한 발전을 이룬 결과이니 그동안의 어려움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살, 20살 꽃다운 나이에 참전했던 어린 병사들도 이제 생존해 계신 분들은 139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한국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당장 총을 들고 한국으로 달려가겠다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생존해 계신 참전용사나 유가족들 중 무려 1571세대가 수입이 거의 없어 생계가 막연하고 나머지 세대는 월 수입이 50달러 정도로 최저 생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계적 어려움으로 가난한 나라인 에티오피아는 더욱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올해 4월 25일 예정이었던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과 추념식도 2달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전용사들의 모국인 에티오피아는 최근 아프리카에서 돌아올 수 없어 낭패에 빠진 한국인들을 다른 나라까지 설득해서 폐쇄된 공항을 개방하고 전세기편으로 무사히 한국으로 귀환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한국에게는 고마운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사멘터리는 이런 내용의 영상을 지난번에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의 훈훈한 댓글들을 보고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원을 결심했는데 마침 지난번 독도운동화에 대한 영상 이후 연락을 주신 라카이 코리아도 에티오피아의 사연을 잘 알고 있다고 하여 좀 더 의미 있는 도움을 줄 방법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Guys, in this project I wanna talking about the war about Korea and Ethiopia war. We have to make this project together. So very simple design. 그 결과 라카이 코리아는 패션 전문 기업답게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현재 생존해 계시는 139분만을 위한 특별한 모자와 조끼를 제작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모자에는 두 국가의 국기와 6.25 70주년을 상징하는 문구를 넣었으며 조끼는 한복조끼를 바탕으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분들의 훈장을 형상화한 펜던트로 포인트를 주고 뒷면에는 감사합니다 라는 에티오피아어와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내어준 에티오피아 제국의 군인들에게 라는 한국어가 들어가 에티오피아의 참전용사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이 되기 위해 139분의 성함을 모자와 조끼마다 각인해 전달할 것이고 따로 판매 없이 오로지 참전용사분들만을 위한 제품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패션 기업에서 국경일마다 이벤트와 기념 상품들을 출시하곤 하지만 한편으로는 판매고를 높이려는 전략이 아니라는 시선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라카이 코리아는 판매를 위해서가 아닌 한국을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하신 분들께 한국인들은 당신들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잊지 않겠다는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어려운 에티오피아 한국 마을을 위해서 라카이 코리아와 시사멘터리는 작지만 마스크 1000개와 손소독제 300개를 완성될 조끼, 모자와 함께 에티오피아 참정용사 후원회에 전달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대한민국의 땅인 독도를 알리며 일본의 불매운동을 당하기도 하고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일본의 잔인한 인체실험 부대의 진실을 일본과 세계에 알리기에 힘썼습니다. 근래에는 일본에 빼앗길지도 모르는 제7광구에 대해 관심을 갖자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사멘터리는 라카이 코리아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많은 기업들과 대한민국의 좋은 소식들도 꾸준히 전달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참전용사들과 에티오피아의 한국 사랑에 대한 흥미로운 스토리 영상은 전 세계에는 3명의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마하의 현인, 투자의 귀재라는 별명을 가진 이 남자,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부자 순위 4위, 워렌 버핏. 가치 투자의 전설이라 불리는 이 남자는 1965년부터 2014년까지 50년 가까이 연평균 21.6%, 한 번에 일확천금의 기회를 쫓는 대신 이렇게 장기간 꾸준히 수익을 낸 결과 그의 총 수익률은 182만 6,163%. 만약 여러분이 50년 전 워렌 버핏에 50억 원을 투자했다면 현재 당신의 50억 원은 91조 원으로 불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 혹은 루이비통, 디올, 펜디 등 50여 개의 명품 브랜드를 소유한 세계에서 가장 큰 명품 회사 LVMH 그룹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설의 투자자는 바로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마저 굴복시킨 이 남자 조지 소로스입니다. 1992년 9월은 검은 9월이라 불리는 유럽 역사상 최악의 통화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언론을 이용해 바람몰이를 했고 그가 직접 동원한 현금 규모는 10조 원이 넘습니다. 다른 헤지펀드들도 조지 소로스의 뒤를 쫓아 영국 파운드화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에 120조 원을 투기했고 결국 영국 영란은행이 받은 공세 압박 규모는 10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총 공세로 소로스는 한 달 만에 68%가 넘는 수익을 거두었고 영국은 한 번의 공격으로 국가 파산 위기에까지 내몰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설의 투자자가 짐 로저스입니다. 짐 로저스는 월스트리트에서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 펀드를 공동 설립한 인물로 1970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의 S&P 500 지수가 47% 상승하는 동안 그는 4200%라는 믿기지 않는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3대 투자자 짐 로저스의 예언이 적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일본의 젊은이들아, 지금 당장 일본을 떠나라. 한국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좋으니 떠나라. 일본만큼은 아시아 성장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스가 총리는 아베 노선 계승을 주장한다. 유감스럽지만 이대로 흘러가면 일본은 100년 후에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 일본인은 없고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없게 되어 멸망할 것이다. 예언했는데요. 놀랍게도 최근 일본은 국가 대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가 지난 5일 일본 국회 폐회 직후 아베 전 총리를 직접 조사하는 초강수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뿐만 아니라 비서들도 줄줄이 입건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아베가 지난 4년간 일본 정부 주최로 매년 4월 봄맞이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의 지역구 지지자들을 초청해 도쿄의 고급 호텔에서 향응을 제공한 내역을 파헤쳤습니다. 당시 참가자들이 낸 돈은 5만 원 정도로 호텔 측이 밝힌 최저 비용 11만 원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고 4억 2천만 원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록하지 않기까지 5년 이하의 금고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총리직 연임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아베 전 총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에너지 경제에도 대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일본 법원이 간사이 전력의 오이 원전 3, 4호기에 대해 설치를 허가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취소한다는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최근 동일본 대지진 후 재가동한 오이 3, 4호기 원전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킨키현과 후쿠이현 등의 주민 130여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탈원전을 선언하고 친환경 에너지원에 천문학적인 규모를 투자하는 유럽이나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원전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계적인 트렌드를 역행해 원전 비중을 늘리려 하고 있죠. 2018년 일본의 원전 비중은 6%였는데 2030년에는 22%까지 늘릴 계획이라 밝혔는데 원자력을 이용하면 공급 비용이 매우 저렴해 당장의 일본인들의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르노빌 사태보다 심각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나라에서 원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1억 2천만 명의 일본인들은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황이 이렇게 극에 달하자 현재 일본 열도 내에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 성향 소설가이자 혐한 작가로 유명한 야쿠타 나오키는 자신의 SNS에 일본 전철 내 한글을 표기한 것은 구역질난다. 애초에 전차를 타고 있는 승객 중 한국인 여행객의 몇 %나 되겠는가? 내가 느끼기에는 1%도 안 된다. 영어는 이해한다. 영어와 일본어 표기만으로 충분하다. 라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 4차 한류 열풍이 불면서 현빈과 손예진 주역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유명해지자 한국 드라마를 왜 보는 거야? 라며 화를 냈던 야쿠타 나오키 작가는 최근 자신의 SNS에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드라마의 설정이 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빠져 있었다. 한류에 빠져 미안하다 라고 말이죠. 현재 오랜 기간 일본 넷플릭스에서는 한국의 사랑의 불시착이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의 달고나 커피가 일본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등 정치적, 역사적 문제로 혐한 분위기가 팽배하던 일본에서 제4의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짐 로저스는 세계 경제의 중심은 과거 영국에서 현재 미국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아시아가 대세가 될 것이라면서도 일본은 부채가 심각하게 많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패권국이 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는 한반도가 통합되면 저출생, 저성장 등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각종 문제들이 해소돼 다시 한번 다이나믹 코리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번에 출간된 짐 로저스의 위기의 시대 돈의 미래는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왜 그토록 한국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한지, 일본이나 대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국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똑같이 고령화와 가계부채 증가, 저성장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겪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도대체 왜 일본은 역사상 최악의 위기에 빠져버린 반면 한국은 승승장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한국의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이 왜 한국이 일본을 앞설 것인지에 대한 여러 분석을 내놓았지만 이번 짐 로저스의 예언은 제3의 국가, 특히나 세계 3대 투자자라 불리는 뛰어난 예측 능력을 가진 월가 출신 투자자의 객관적인 시각이라 더욱더 의미가 큽니다. 또한 이번 짐 로저스의 책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짐 로저스가 땅콩을 팔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자신이 미국의 명문대인 예일대에 합격했고 월스트리트에서 전설적인 투자자라 불리며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밀까지 함께 공개했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최고 수익률 구독자 여러분께 책 추천을 해드리지 않았던 것은 대부분의 책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책을 읽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처음으로 책을 소개해드린 것은 미국 월스트리트 출신의 세계 3대 투자자 짐 로저스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도대체 왜 한국이 한국인들조차 놀랄 만큼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인지, 한국이 신북방 정책을 통해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 미국이나 중국 등 세계 강대국에 얼마나 위협적인 것인지 등을 너무나도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밀까지 공개했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여러분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